이런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 오늘 우리 경제 어려움을 가져온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숨 쉬는 국민들 참 많습니다. 저희 같은 공직자들은 또 그런 국민들 때문에 한숨을 쉬지요. 위에다가 물을 부으면 이것이 밑으로 흘러내려왔어야 되는데 전혀 흘러내리지가 않았습니다. 대기업과 부자에게만 고스란히 혜택이 돌아간 것이죠. 경제적 불평등은 확대되고 양극화는 심화됐습니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방법 없지 않습니까? 빚내서 연명하는 수밖에 없죠. 여기 통계는 안 내놨습니다만은 아마 아실 겁니다. 2007년 말에 그러니까 전 정권 참여정부 말에 가계부채 총액이 630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계부채 총액이 800조입니다. 800조. 170조가 늘은 거예요. 3년 동안에. 3년 동안에 170조, 630조에 거의 30% 육박하는 거 아닙니까? 가계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국가부채는 이제 이명박 정권이 인수할 때 300조였는데 그게 400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개인보다도 빚이 더 늘은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든 개인이든 또 정부의 공기업이든 한숨만 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다. 이 낙수경제로 가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3가지 주장이 있는데 그 억지 주장입니다. 그거. 제가 이게 왜 억지인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유층이 돈을 써야 경제가 잘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듯하죠. 누군가가 돈을 쓰면 경제가 활성화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평소에 소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자들이 돈이 없어서 돈이 많이 벌지 못해서 돈을 못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설령 부자는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거 쓰지 않고 그 돈이 금고에 들어가거나 은행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서민들에게 지갑이 두꺼워져야 그래야 이게 바로 소비로 연결되는 것이죠. 소비로 연결돼야 내수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활성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유층이 돈을 써야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하는 낙수경제의 첫 번째 주장은 이건 허구다. 두 번째 허구가 있습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매기면은 일할 의욕이 떨어진다. 또 빈곤층에게 복지 혜택을 너무 많이 주면 게을러진다. 뭐 또 그것도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사실 조세정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담세 능력이 있는 수입이 많은 분들이 세금을 좀 더 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복지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조세정의고 사회정의고 경제적 민주주의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부자와 빈곤층 이런 식으로 양분화해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부자는 일을 하는데 꼭 소득만 보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일할 의욕과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또 자신의 역량을 보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것은 빈곤층에게 뭔가를 빼앗아서 부자에게 배를 불려주자고 하는 그런 식의 논리로 들린다. 이제 복지병을 걱정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OECD 30여 개국 중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마지막 뒤에서 두 번째 수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무슨 복지병 걱정을 할 그런 형편입니까? 이것은 억지 주장이다. 세 번째 또 억지 주장이 있습니다. 3번째, 3번째, 또 억지 주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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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째, 또 억지 주장이
이 대기업에게 감세 혜택을 줘야 그래야 투자가 늘어난다. 그런 얘기인데요. 제가 사실은 대기업에서 18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18년 동안 일을 해서 생리도 잘 알고 거래도 많이 해보고 우리 한국 대기업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 대기업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생리를 아는데 결국은 대기업이 투자를 하는 것은 그것은 꼭 세금을 깎아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기업은 소위 말하는 수익 모델, 돈벌이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돈을 빌리든 채권을 발행하든 주식을 발행하든 어떻게 해가지고 투자를 하죠.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부자 감세해주고 법인세 깎아주고 대기업들 종부세도 깎아주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투자가 늘어났습니까? 지금 오히려 엉뚱한 데다가 무슨 SSM이니 치킨집이니 피자집 같은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오히려 중소기업자나 자영업자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현상인데 무슨 부자 감세 가지고 투자를 늘리겠다는 거냐. 이것은 허구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세 가지 근거는 모두 허구입니다. 그래서 낙수경제는 곧 나쁜 경제입니다. 제가 이 낙수경제가 왜 나쁜 경제인가? 그 세 가지 이유를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 가지를 되기 전에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2008년도에 미국에서 서프라임 사태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가 경제 위기로 치달았는데 이제 그것을 보고 이게 바로 낙수 경제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성장은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지금 낙수 경제론을 폐기 처분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엊그제 IMF가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IMF나 세계은행이나 또 미국은 신자유주의를 신봉하고 낙수경제를 주장하던 그런 입장이었는데 IMF 총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신자유주의를 뒷받침하던 워싱턴 컨센서스는 이제 시대에 뒤처진 개념이라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은 더 공평한 소득 분배에 달려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건 아주 대단히 큰 전환이죠. 특히 우리나라 같이 재벌이 경제를 압도하고 정부는 뒷짐지고 바라보는 상황에 있어서 낙수경제는 더더욱 맞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낙수경제가 나쁜 경제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경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이 국민 모두가 잘 살게 하기 위한 그런 거 아닙니까? 생산자나 소비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부유층과 빈곤층 이런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같이 노력해서 무언가를 생산해내고 과실이 있으면 그것을 공정하게 잘 나눌 때 화기애애해지고 더 큰 힘이 나는 것이다. 그런데 낙수경제는 이 균형을 깨버렸습니다. 균형이 깨지면 억울하고 불행한 국민이 많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낙수경제는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확산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불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낙수경제가 왜 나쁜 경제인가? 미래가 없는 경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는 단순한 돈벌이가 아닙니다. 경제는 정치와 또 사회 이렇게 밀접히 얽혀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 갈등을 줄여야 정치가 안정이 되고 정치가 안정돼야 경제가 번영할 수 있습니다. 낙수경제는 극심한 양극화 때문에 사회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낙수경제는 복지에 반하는 경제입니다. 이 복지는 말이죠. 이 복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득 수준하고 관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득은 분배, 1차적인 분배, 그러니까 생산활동을 통해서 기업과 개인이 같이 가지는 그런 분배와 또 재분배, 일단 분배를 한 것을 세금으로 다시 정부가 걷어들여서 다시 쓰는 재분배, 분배와 재분배의 합이 소득이죠. 이 소득이 복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요즘 많이 논의되고 있는 그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재분배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재분배보다는 분배가 더 중요하다. 분배가 잘 이루어지면 재분배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고 재분배 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는 조세 부담률이 OECD 국가들 중에서 매우 낮은 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분배보다는 분배에 많이 의존하는 그런 나라인데 이 재분배 부담을 조금 늘리자라고 얘기하니까 저항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 낙수경제 줄푸세 공약이나 이명박 대통령의 엠비나믹스 이것은 다 분배, 재분배에 반하는, 복지에 반하는 그런 경제다. 그래서 불평등한 분배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접어야 되지 않겠습니까?